부동산 매매 계약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법적 분쟁 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오고 갈 게 아니라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하실 때 공인중개사님이 해주신 한 장짜리 계약서에 그냥 도장만 찍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중개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걱정할 것 없겠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하나의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로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언컨대 이 종이 한 장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계약서의 문구 하나, 날짜 하나 잘못 적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본 사례, 특약 사항을 말로만 합의했다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조심하세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꼭 챙겨야 하고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법률 정보 이지연의 법률 레시피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계약서는 판사님들이 처분문서라고 불러요. 처분문서란 뭔가 내가 의사표시를 하고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은 서류를 말하는데요. 재판에 가면 이 처분문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문구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건 말 그대로 말일 뿐이고 법적 효력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붙박이장 포함이에요 라고 말했더라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붙박이장을 떼어가도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매수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바닷가 조망이 된다고 해서 4억이나 되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앞에 1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계약 취소를 원했지만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서 취소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계약을 하러 가시면 중개사님이 간단한 한 장짜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쓰는 부동산 매매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에 몇 마디를 추가해서 계약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어떤 빈 부분에 보통 특약사항이라고 몇 가지 짧게라도 특약을 적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로만 오고 갈 게 아니라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특약사항에 안 넣어놨다가는 나중에 소송 가셔도 아무리 주장을 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 꿀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중개사님은 말 그대로 중개인일 뿐이에요. 보통 중개인이 대리까지 해준다고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중개인이라고 하면 양쪽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고요. 그 누구의 대리인도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확인을 받으셨다고 해도 그 내용은 상대방, 즉 매도인에게 이야기하는 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약사항에 그 내용을 넣어두셔야 하고요. 특약으로 넣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로라도 계약의 특별한 사유를 이야기를 하셔서 이 내용을 반드시 매도인에게 전달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꿀팁인 게 실제로 공인중개사한테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인정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매도인에게 전화로 하신 경우라면 통화 녹음이라도 해두셔야 증거가 남겠죠. 중개사한테 이야기하셔봤자 나중에 계약 취소가 안 되세요. 매도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중개사님이 중개하자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당사자들이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현 상태를 모두 확인을 한 경우에는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다 라는 점을 꼭 계약서에 넣어두셔야 하고요. 특히 잔금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책임질 수 없다는 조건도 특약으로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법적 분쟁 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땐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 부동산 거래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법률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법률 정보 이지연의 법률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